오늘 준비한 해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유적지, 다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죠? 그런데 그 아래 도무지 믿기 힘든 비밀스러운 지층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그 매혹적인 역사의 겹을 한꺼풀씩 벗겨보려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심코 지나치는 바로 그 공간에 수백 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적 탐구는 바로 그 흥미로운 미스터리에서 출발합니다. 준비되셨죠? 자, 본격적으로 이 놀라운 공간으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수면 위로 보이는 전형적인 조선시대 교육기관, 바로 직산향교 건물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요, 무려 500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고려시대의 땅, 거대한 물류, 그리고 사람이라는 숨겨진 지층이 이 향교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 우리는 그동안 역사의 절반만 보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파헤쳐볼까요? 원래 이 지역은 뱀산, 즉 사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좀 우스우스하죠? 그런데 10세기 초에 이 땅의 운명이 180도 바뀝니다. 930년 고려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치기 위해 이곳을 핵심 군사기지로 삼고 천안 도독부를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940년 마침내 직산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공식 등장합니다. 1018년에는 아예 지방관이 파견되는 독립행정구역으로 쑥쑥 승격되기 이르죠. 자, 그럼 이 행정적인 진화 과정이 대체 왜 중요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향교는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지방관이 있는 곳에만 세울 수 있었거든요. 다시 말해, 고려가 미리 이 지역의 등급을 올려놓지 않았다면 나중에 조선이 이곳에 향교를 세우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 향교 건립의 기초공사를 고려가 다 해둔 셈이죠. 두 번째, 직산을 만든 고려의 힘입니다. 향교를 지탱한 엄청난 경제적 뒷배를 살펴보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교육기관이 굴러가려면 돈이 필요했겠죠? 그 거대한 경제적 엔진의 핵심은 바로 하양창이었습니다. 여긴 고려의 거대한 세금 물류 허브였어요. 국가 지원금만으로는 향교가 버티기 힘들었을 텐데 고려시대 내내 이 하양창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부와 인프라가 축적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조선 직산향교의 실질적인 생활비를 대주는 아주 든든한 지갑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 고려가 설계한 향교 시스템입니다. 겉보기에 건물이랑 돈만 물려받은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잖아요. 우리가 흔히 조선만의 고유한 교육 시스템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들의 기원을 보면 진짜 놀랍습니다. 매일 독서 수준을 점검하고 매달 글짓기 시험을 보고 성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체계적인 시스템들. 이거 전부 이미 고려 성종 때 설계돼서 성균관을 통해 발전해온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통째로 수입해온 거죠. 그렇다면 이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돌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직산 백씨, 최씨, 조씨 가문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스승을 배출하고 중앙정계를 주름잡던 고려시대 엘리트 가문들이었죠. 왕조가 조선으로 바뀌었는데도 이들은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역에서 탄탄하게 쌓아온 학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향교의 운영까지 고스란히 주도했어요. 사람이 곧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부처의 돌, 공자의 집입니다. 시대의 교체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새겨졌는지 볼까요? 건축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단청이 칠해진 조선의 목조 기둥은 유교의 공간을 상징하죠. 그런데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맨 밑에 둥근 돌, 저게 뭘까요? 놀랍게도 저건 폐쇄된 고려 사찰에서 떼어온 정교한 연꽃무늬 주춧돌입니다. 과거 고려 사람들이 부처님 앞에서 불공을 드리던 바로 그 돌덩이 위에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이 유교의 기둥을 떡하니 세워버린 겁니다.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라 시대가 뒤바뀌는 거대한 서사가 이 돌 하나에 완벽하게 응축되어 있는 거죠. 이제 조금 더 멀리서 거시적으로 살펴볼게요. 조선은 사실 엄청나게 스마트했습니다. 굳이 맨 땅에 헤딩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북쪽에는 고려의 핵심 교통요지이자 숙박시설이, 뒤편에는 거대한 군사요새가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고려가 이미 완벽하게 닦아놓은 이 국립교통망과 방어선 한가운데에 학교를 세웠어요. 치열했던 칼의 자리가 평화로운 붓의 자리로 기가 막히게 팔바꿈한 순간입니다. 5번째, 조선의 겉과 고려의 속입니다. 왜 정확한 설립 연도는 엇갈리는 걸까요? 이렇게 고려와 조선의 역사가 완벽하게 겹쳐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들이 사방에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정확히 몇 년도에 세워졌다는 건데라고 물으시면 대답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 비극적인 원인은 바로 1592년 임진왜란입니다. 끔찍한 전쟁의 화마가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던 그 중요한 시기의 핵심 기록들을 모조리 제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우리와 역사를 이뤄줄 다리가 불타버리면서 무려 200년이라는 거대한 연대계적 블랙홀이 생겨나고 만 겁니다. 자, 오늘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을 쭉 정리해 볼까요? 지리적 조건, 경제적 뒷받침, 교육 제도, 운영했던 사람들, 건축 구조, 그리고 주변 인프라까지. 겉으로 드러난 조선의 모든 화려한 요소들은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굳건하게 뿌리내린 고려의 유산에 닻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죠.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오래된 길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곳에 와서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조선시대 건물만 보고 휙 돌아간다면 그건 정말 역사의 절반도 못 본 셈일 겁니다. 발밑에 무심코 밟히는 주춧돌 하나, 동네 이름 하나조차 500년을 관통하며 끊임없이 이어져 온 거대한 역사의 핏줄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심코 걷는 동네 골목길, 그리고 평범한 건물들, 바로 그 밑에는 과연 어떤 잊힌 시대와 비밀스러운 토대가 숨을 죽인 채 겹겹이 쌓여 있을까요? 겉모습 그 너머에 숨겨진 역사의 지층을 상상해보는 짜릿함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며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